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매매 복귀 영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포지션을 닫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거시경제를 그렇게 싫어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겁니다. 그렇게 제 채널에서 맨날 거시경제 떠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얕게 파고드는 수준으로는 절대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트가 먼저 가고 이슈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왔고 여태까지 그렇게 움직여왔고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제발 많은 분들이 너무 거시경제에 빠지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많은 관점들을 수용하고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승 가신다고 한 분들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바로 메인 시나리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에 그리고 어제 밤에 가격 하락이 처음 시작될 부분, 이 부분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요. 이거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정상적이 높아 혹은 이것이 새로운 3파동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잡담방에서도 엄청나게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실시간으로 브리핑도 많이 날려드렸고 미사일 관련해서도 몇 발 쐈다 이런 것도 막 알려드리고 그랬거든요. 지금의 현재 진행 자체가 일반적인 임펄스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임펄스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린 시점이 이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4파동 이후에 5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5파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1, 2, 1, 2 그리고 3파동으로 진행이 되는 파동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최종 종점은 이 파동의 종점은 58K, 많이 가면은 56K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3파동이 전체 다 진행됐다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타겟가를 고려했을 때도 1.618, 58.85K까지는 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5, 3, 5의 형태로 ABC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면 5파동이 거래량이 이렇게 크고 길게 나온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이 현재 상황까지 왔다면 이거는 3파동이 나오는 거고 여기 구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1, 2에 대한 조정 파동, 4파동이 좀 길게 기간이 나오고 5파동이 마지막 마무리되면서 첫 5파동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인트는 일단 이 타겟 구간 안에 도달을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타겟 구간 도달하고 난 다음에 반등의 크기를 고려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이게 여전히 임펄스로 가는 하락인지 아니면 5, 3, 5의 형태로 나오는 조정 파동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등의 크기로 어느 정도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58K 부근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결국 가격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저점이 나왔을 때 조정 파동 A, B, C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조정 파동이 0.382에 그친다면 이것은 5, 3, 5의 형태로 떨어지는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생각보다 저점이 그렇게까지 낮지 않을 수 있어요. 대충 1대1 비율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하락 파동이 대충 8,000불이 빠졌다고 치면 조정 파동이 61.5K 부분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최종 저점은 53K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파동이 다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의 크기가 0.5 이상으로 ABC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이거는 535도 여기서도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임펄스가 크게 진행이 된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파동이 그런 식으로 끝나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3파동의 타겟은 1.618까지 최소한 49.6K까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길어지면 첫 파동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3파동도 길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2.618까지 연장되는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너무 길어진다는 생각도 있고 1파동
5파동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부분이 현재 가격 구간이 저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러한 것 때문에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짧게 끝나서 임펄스로 갈 거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끝나고 반등 나왔다가 임펄스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3파동이 완성이 되고 4,5가 되어야지 제가 생각한 대로 45K에서 39K 사이의 타겟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먼저 길게 떨어진다면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결국 이 파동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 1, 2, 3, 4, 5, 4, 5로 가는 파동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끝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5파동이 그냥 끝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A파동이 5파동이 길고 거래량이 크게 끝나는 건 이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어떤 부분에서도 파동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ABC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음 5파동으로 진행이 될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만 봐도 일단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58K에서 57K 사이 구간은 명확하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구간도 명백히 지지 구간이고 그것을 맞고 반등이 나오기는 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절대 롱을 치려고, 절대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손절이 나가거나 청산이 나갈 것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눌리는 거를 사서 약간의 반등을 먹던지, 아니면 상승이 나오면 숏을 치든지, 두 가지의 선지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가격 변동이 크기는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부디 좋은 판단을 하셔서 좋은 수익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지표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하락하면서 매물대를 다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다 먹었는지는 좀 이따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위쪽으로 매물대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예전 매물대를 고려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도 우리 매물대 많은데 너네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다면 지금은 매물대가 싹 빠졌습니다. 밑에. 그래서 거의 48K까지는 가야지 유의미한 매물대가 걸려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물대가 걸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걸리는 매물대들은 그렇게 딱히 지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얼만큼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량을 못 받아주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금방 크게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 매물대를 잘 추적해보는 게 아무래도 이번 가격 변동에 있어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매물대들이 들어왔습니다. 위쪽으로 1000만달러 매물대가 62K 부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이런 구간을 터치하고 간다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쌓인다면 터치하지 않고 내려가다가 매물대가 내려갔을 때 터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트맥스 매물대 또한 추적을 계속해서 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매물대입니다. 일단 60K 밑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드로 쭉 박아놨죠. 여기서 현물러들은 풀 매수를 박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물량들이 체결되고 방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체크를 해보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체결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파동이라고 착각을 했던 시점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물량 자체가 체결이 전반적으로 큼직큼직하게 300, 400비트씩 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호가가 빈 부분도 확실히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건 하락하는 와중에서 생각보다 롱이 많은 물량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힘을 확실히 잃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있어서 정말 많은 물량들 보이시죠? 500비트, 700비트, 600비트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긁혔구나 라는 사실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만 달러, 16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위쪽에서는 상승 롱이 체결이 많이 되었고, 다 하락을 하고 나서야 780만 정도의 숏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가격 변동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물량들이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의미한 어떠한 물량 체결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러한 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바이낸스 지지 저항대입니다. 일단 당장 밑에 이 60.5K 부근에 있는 이 지지대, 이것을 지지해주느냐 안 해주냐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지지 못해주면 그 밑은 56K, 57K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위쪽으로는 이제 63K 부근이 강력한 저항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킹피셔 청산맵입니다. 이제 그 아래쪽에 많고 많던 청산 물량들이 모두 해소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청산 물량, 특히 65K 고점 부근에 상당히 많은 청산 물량
물량이 쌓였는데 이게 하락을 하면서 해소가 될지 혹은 반등이 나올 때 익절 물량이 쏟아지면서 해소가 될지 안 될지를 체크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가격 변동이 예상이 되는지 아니면 가던 방향을 그대로 가는지가 여기서 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에 청산 물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59K부터 55K 부분까지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는 이 많은 유동성 구간들 모두 다 하락으로 해소를 한 상황입니다. 위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구간에 역시 유동성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래쪽으로 유동성 구간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반등이 ABC로 나오거나 하락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쌓인 상태로 유동성 물량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주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B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건 바이낸스 현물 매물대와 좀 비슷하게 60K에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살짝씩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구간이 숏의 입장에서는 바로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고 롱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CBD 차트를 봤을 때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체 오도수가 다 떨어지는 와중에서 전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추세를 이어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나와주면서 ABC 반등으로 이어질지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